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콘텐츠 만드는 일을 꽤 오래 해왔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에어테이블이라는 툴입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비슷한데요. 조금 자동화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콘텐츠를 이렇게 관리를 해요. 처음에 캡처라는 부분에서는 원본 소스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일들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티클과 유튜브 비디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괜찮다 싶은 콘텐츠를 이제 딥다이브라는 패널로 다시 넣었고요. 여기서 또 괜찮은 것들을 콘텐츠로 쓰고 여기서 리뷰 페이지에서 발행까지 하는 그런 플로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콘텐츠를 매일 아침 7시에 자동으로 수급을 하게 좀 해놨는데요. 네, 저는 피들리라는 툴을 씁니다. RSS 피드를 조금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고요. 피들리도 있고 RSS 앱도 있고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저는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콘텐츠들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 피드에는 AI 개발 스킬에 대한 해외 유튜브 영상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폴더가 하나가 있고 비즈니스 관련된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AI 관련된 아니 마케팅 관련된 뉴스레터 채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콘텐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걸 언제 다 보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일 아침 7시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 중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자동으로 읽어와서 그 읽어온 것들이 유튜브라면 만약에 영상의 내용들 그리고 자막을 긁어서 그거 요약하는 거를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고요. 기사라면 기사 형태에 맞게 요약하는 거를 달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수시로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다르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놔서 주소를 보내면 영상이라면 영상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기사라면 기사 형태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분기로 나눠 놨습니다.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은 매일 아침 7시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영상이거든요. AI 스킬들이 모아져 있는 영상들을 갖고 온 것이고요. 이렇게 테스트로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 중에 영상 하나를 갖고 올 건데요. 네, 데빈 이 영상을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영상이 가져와지고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 에피파이라는 툴을 통해서 영상의 자동 자막을 긁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피파이가 영상 자막을 긁어오면 에어테이블로 이렇게 넘어가고 네, 이렇게 여기 가운데 슬립 모듈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요. 에피파이가 영상의 그 자막을 긁어오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긁어온 것을 여기서 다시 받고 이렇게 업데이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금 올라온 영상이 요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이 매일 아침 7시에 올라오면 시간이 된다면 한 8시, 9시쯤에 대충 이렇게 훑어봐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스테이터스를 딥다이브로 수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어느 정도 좀 대충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 스키밍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괜찮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딥다이브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여기 액션이 있는데요. 액션에서는 저는 아티클을 쓸지 뭐 스레드 5개 쓸지라고 정할 수 있게 오토메이션을 걸어놨는데 저는 스레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액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저는 액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돌아가서 이렇게 사라졌죠. 아마 이게 뒤에서는 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이제 글이 다 쓰여지면 이제 리뷰 페이지 일로 넘어갑니다. 아웃풋이 나올 거고 방금 나왔던 게 요건 것 같네요. 요거를 보시면 제가 글 5개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보고 사실 저는 이 글을 바로 발행하거나 그러는 거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글의 퀄리티도 그렇지만 그냥 제가 쓴 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올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요.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다시 이렇게 써놓으면 만약에 이 글을 업로드 한다고 볼게요. 지금 테스트니까. 이 글을 내가 발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우측에 퍼블리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요. 여기 에어테이블 자체 내에 있는 이제 스크립트가 돌아가고요.
네, 이렇게 퍼블리시된 콘텐츠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저는 버퍼에 넣어놨어요. 버퍼라는 SNS 콘텐츠 발행을 도와주는 툴인데요. 방금 이렇게 예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링크드인과 스레드 이렇게 두 가지에 예약을 걸어 놓는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건 삭제를 하고 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할 건데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튜토리얼에 앞서서 제가 커뮤니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콘텐츠에서는 AI와 자동화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멤버분들과 같이 질문하면서 서로 공부하는 그런 곳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들은 여기에서 모두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메이크 기초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내에서 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프롬프트 그리고 메이크의 블루프린트 파일까지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는 자료들도 여기에 다 올라갈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부터 하나하나 저랑 같이 해보실 텐데요. 먼저 에어테이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테이블 가입을 하시고요. 여기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 이걸로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전반적인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될 텐데요. 일단 저는 여기에는 콘텐츠라는 이름을 붙여볼게요. 콘텐츠라는 이름을 붙일 거고요. 콘텐츠 아마 이름이 될 것 같고 하나씩 테이블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여기는 요약이 아마 하나는 들어갈 것 같고 이건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스테이터스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저는 딥다이브 이따 넣을 거니까 넣고 퍼블리시 넣고 일단 두 가지 넣고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콘텐츠를 여기다 넣는 것부터 먼저 해볼 건데 피들리를 구축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넣어놓은 이런 영상들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일단 실습에서는 이제 AI 디벨롭먼트 스킬이라고 놓여져 있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온 걸 해볼게요. 이건 어디서 가져오냐면 메이크에서 가져올 겁니다. 메이크에서 새 시나리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피들리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올 건데 여기서는 피들리를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로 할 거냐면요. watch 아티클 이걸 할 겁니다. 이거는 아티클이 들어올 때 이렇게 트리거가 걸려서 여기에 굿 카테고리에 구성되어 있는 굿 아티클들을 가져오게끔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카테고리, 피드, 보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카테고리로 하겠습니다. 이게 피들리는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편하고요. 사실 RSS.app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조금 더 편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겠고 아마 피들리가 무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고요. 리미트는 2개 정도로 해볼게요. 몇 개를 갖고 올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갖고 올 거냐를 정하는 거고요. 저는 일단 전체를 다 갖고 올게요. 한번 런을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2개를 갖고 왔으니까 번들이 2개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번들을 보면요.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How to get rich 이걸 갖고 왔는데 유튜브 영상이죠. 이제 유튜브 영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면 저희는 자막을 갖고 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에피파이라는 툴을 통해서 자막을 갖고 올 건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에피파이라는 모듈을 처음에 등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이제 API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에피파이에 처음에 가입을 하시면 이게 무료로 $5를 그냥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매달 $5이기 때문에 크게 아주 헤비하게 쓰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도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피파이는 말 그대로 API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스크래핑 해오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을 하시고 세팅 그리고 API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개인 API 토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액터라는 거를 실행을 시킬 건데 액터는 뭐냐면 에피파이에서 실행하는 그런 봇의 이름을 액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어떻게 뭐를 검색하면 되냐면 유튜브라고 검색을 할게요. 유튜브 검색을 하면 유튜브와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봇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봇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안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튜브 스크래퍼라는 그 모듈 가지고는 저는 주로 자막을 긁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뉴얼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맥시멈 비디오 몇 개 할 건지 이런 거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서브타이틀을 다운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정할 수 있는데 저는 다운로드 서브타이틀 이거를 체크를 할 겁니다. 이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플레인 텍스트로 받을지 아니면 자막 형태로 받을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SRT 말고 플레인 텍스트로 받는 걸로 했습니다. SRT를 누르시면 몇 분 몇 초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그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플레인 텍스트로 한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나면 여기에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약간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좀 자세히 보다 보면 다운로드를 자막 다운로드 할 거냐 그건 true고 나머지 것들은 false로 돼 있죠. 이걸 그대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여기 스타트 URL에 URL 정보가 들어있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타이틀 포맷이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 있고 랭귀지는 이제 any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했다. 미리 한번 복사를 해 두시고요. 다시 메이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액터를 뭐를 선택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스트리머의 유튜브 스크래퍼 이거를 할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요. 인풋 제이슨은 아까 전에 방금 복사했던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가끔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실제로 깨져 있진 않은 거고요. 근데 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텍스트 에디터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서 갖고 오면 다시 잘 되는 그런 걸 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게요. 다시 복사를 하고요. 텍스트 에디터 붙여넣고 다시 가져오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URL은 우리가 앞에 피들리에서 가져온 것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 있는 소스 URL 이 부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긁어온 URL이 여기 들어가고 자막을 긁는 것까지 자동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를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액터의 리스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에피서 한번 스타트를 누르시면 올라갈 겁니다. 스크린 모드를 일단 30초 정도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넣는 이유는 저희가 이 액터로는 에피파이에게 이 스크래핑을 하라라는 명령만 내리는 거고 실제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슬립 모드를 통해서 좀 기다렸다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피 파일을 돌렸다라고 하면 에피 파일을 하나 모듈을 더 추가를 할 거고요. get dataset items 이걸 갖고 올 겁니다. 데이터셋 아이디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밑에 보시면 디폴트 데이터셋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OK를 하면 아마 데이터가 받아와질 겁니다. 이 받아온 데이터를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에어테이블에 넣을 건데 에어테이블에 이렇게 create a record를 누르시면 됩니다. 에어테이블도 아마 처음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제 add를 누르시고 여기 에어테이블 OAuth 이걸 누르시면 연결하는 게 떠요. 저도 새로 연결을 해야 돼서 연결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어테이블 OAuth라고 하고요. 저는 테스트니까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아직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기 언타이틀 베이스 이건 것 같고요. 요거를 연결을 하면 이제 메이크와 연동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테이블 이름도 좀 바꿔놓을까요? 이걸 10x 콘텐트 시스템 이라고 하고 데모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콘텐트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베이스가 제가 이제 연결된 게 뜰 거고요. 여기 데모 떴죠. 그리고 테이블 콘텐트라는 테이블 연결할 겁니다. 테이블까지 연결하면 이렇게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게 이렇게 뜨고요. 이름이라고 하면 여기 제목을 넣겠습니다. 제목이 영상 제목이 이건 것 같죠? 이거고요. 요약은 아직 요약을 하지 않았죠?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요약을 하나 할 거니까 여기 챗GPT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GPT를 넣으셔도 되고 뭐 클로드를 넣으셔도 되고 그건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가장 가격이 저렴한 GPT-4의 미니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롤에는 유저를 입력하시면 되고
유저에는 이제 저희가 쓰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명령어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갖고 오긴 합니다. 뭐냐면, 매번 제가 프롬프트를 쓰는데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이렇게 프롬프트를 애초에 여기 넣어놨어요. 이건 뭐 자동 자막 생성 기반의 뭐 요약본을 만드는 프롬프트이고요. 기사 생성 어시스턴트, 뭐 회의록 작성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에어테이블에 프롬프트에 넣어놓고 이 프롬프트 주소를 갖고 와서 그 프롬프트를 그 GPT에다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넣고 여기 안에 뭐 이렇게 주어진 기사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주어진 주어진 기사.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가 변경될 때마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은 에어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오냐면 에어테이블에서 이제 게러 레코드 이거 하시면 됩니다. 게러 레코드를 하고요. 저는 사실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코드 값을 갖고 올 거예요. 어시스턴트 이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는 저는 10x 콘텐트 안에 있는 프롬프트고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와질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돌려봐야지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넘어갔고요. 이 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런이 된 것은 아마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들어간 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보니까 13초, 15초, 19초 보통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초, 30초를 아마 슬리핑으로 넣어놨죠. 이번에 들어온 영상은 딜 메이킹에 대한 뭐 신뢰에 관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 일단 멈출게요. 지금 몇 개가 들어갔는지 보니까 2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네, 아까 전에 프롬프트를 갖고 오는 걸 했었는데 여기 제가 프롬프트에 어떤 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온지 설정을 안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 것 이걸 갖고 올 겁니다. 이거를 오케이를 하면 뭘 갖고 오냐면 요 값을 갖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오케이 하고 네, 아무거나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다 들어갔고요. 들어간 것을 가지고 이제 뒤에 거를 연결을 할게요. GPT에게는 어떤 데이터, 어떤 거를 갖고 오게 할 거냐면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GPT에게는 프롬프트를 이제 넣을 건데 2가지를 넣겠죠.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유저로 하고요. 그리고 콘텐트는 뭐냐? 앞에 이제 에어테이블에서 가져왔던 것 중에서 프롬프트를 갖고 올 거고요. 이 자동 생성 자막 기반 AI 기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프롬프트 미리 입력해 놓은 거 이걸 이렇게 넣을 거고요. 밑에다가 원본이라고 하고 이 에피파이가 가져온 데이터에 자막을 넣겠습니다. 이 서브타이틀에 있을 거고요. 서브타이틀에 플레인 텍스트 이게 자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자동으로 넣어 놓게 되면 얘가 알아서 프롬프트를 읽어서 할 것이고요. 맥스 토큰은 0으로 해주시면 보통은 괜찮아요. 이게 그냥 최대치까지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제 에어테이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네. 에어테이블에는 이제 크리에이터 레코드를 할 겁니다. 이 테이블이 아니라 제가 갖고 온 테스트 연결을 할 거고 베이스는 여기 10x 콘텐트 시스템 데모 테이블은 콘텐트고 저희가 미리 넣어놨던 이름이 아니죠. 제목이라고 나중에 바꿔야겠습니다. 제목을 넣고요. 요약은 아마 GPT가 해줄 것이 요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요. 상태는 이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콘텐츠가 들어갈 거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정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요걸 넣어볼게요. 12,000불에 팔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될 거고, 여기서 요약 말고, 자막 원본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건 롱 텍스트로 해서. 이거는 자막을, 원본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막 원본을 이따 이게 추가로 넣어줄 거고요. 이름이 아니라 제목인데, 이거 일단 한번 되고 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동안 뷰를 하나 좀 나눠 볼 건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거고요. 복사를 해서 저는 여기서는 뭐를 볼 거냐면 상태가 딥 다이브인 것만 좀 추려서 보는 필터를 넣을 겁니다. 필터를 누르고 컨디션을 추가를 하고요. 이름이 아니라 상태가 딥 다이브인 것들 이렇게 필터링을 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들어온 것들을 보면서 상태가 딥 다이브이다 라고 하면 여기도 가겠죠. 딥 다이브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추가를 그냥 하는 김에 먼저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넣을게요. 프롬프트를 넣을 거고, 프롬프트 이름 이거 일단 이건 없어도 될 것 같고 지우고요. 프롬프트는 아까 전에 있었던 요거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넣고, 그리고 레코드 아이디 하나 추가할게요. 이걸 왜 추가하냐면 이제 제가 좀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거고요. 포뮬러로 해서 이 포뮬러에 레코드 아이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까지 닫아주시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여기 레코드 아이디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건 원래 에어테이블에서 제공하는 레코드 아이디, 이 행의 레코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고요. 프롬프트를 다시 이걸로 갖고 오는 걸로 변경을 일단 하면 될 것 같고, 콘텐츠에도 자막 원본하고 추가하고, 이거는 저는 캡처라고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들 중에서 캡처라는 그런 용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캡처를 하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다시 뭐 딜리버리를 하든 아니면 뭐 익스포트를 하든 뭐 그런 식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용어인데요. 저도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캡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콘텐츠를 많이 제대로 캡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런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줄기 때문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들어왔는데요. 어, 제가 이거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5개가 들어왔네요.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잘못됐냐면 지금 콘텐츠가 5개씩 긁어와지거든요. 이걸 하나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개, 맥스 리절트 5개인데 전 어차피 특정 영상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맥스 리절트 값을 하나로 변경을 할 거고요. 이게 5개씩 긁어와지다 보니까 시간이 한 40초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 하나씩 긁으면 다시 한 10몇 초대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그대로 두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본은 아까 전에 있었던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사라졌네요. 다시 돌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갖고 올 거고, 네, 한 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에어테이블 조금 더 다시 좀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니고요. 다시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삭제를 할 거고, 네, 이번에는 아마 제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질 않았네. 이번에도 35초가 걸려서, 됐습니다. 17초 걸렸습니다. 이번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네, 제대로 아마 들어왔고, 좀 기다리면 될 겁니다. 지금 하는 목적은 여기에 에피파이 마지막 모듈에다가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다음 거로 넘길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넘긴 거고요. 유저에서 이렇게 넣을 건데 4번 데이터 들어와야 되는데 4번 데이터 들어오지 않네요. 정말 환장을 하겠네. 네, 그냥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 피들리에서도 다시 이걸 1번으로 이거 하나만 갖고 오는 걸로 바꿀 거고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게끔 하는 거는 테스트니까 올로 넣고 다시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넘어왔죠? 네, 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다시 챗 GPT로 요약을 시킬 거고요. GPT 모듈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요약을 달 겁니다. 넥스토크는 0으로 하고 미니로 달 거고요. 유저 자막. 네, 자막은 네, 이거고요.
프롬프트 이제 넣을 건데, 프롬프트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네, 데이터를 갖고 올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 저희 미리 넣어놨던 게 있죠. 이 테스트에다가 베이스는 프롬프트라는 베이스가 있었고요. 프롬프트 베이스 안에 있는 이 주소, 이거 레코드 아이디, 이걸 갖고 올 겁니다. 테이블은 프롬프트이고 레코드 아이디는 이걸 넣을 거고, 서치를 해서 필드가 뭔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을 거고, 네, OK를 누르면 여기 에어테이블에 갖고 와질 겁니다. 에어테이블 자료가 지금 여기 없네요. 이걸 다시 런 돌려볼게요. 요 자료가 들어왔고, 프롬프트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함께 이제 GPT에 추가로 넣을 거고요. 이거 프롬프트, 요 자료를 넣으면 자막 그리고 프롬프트 이렇게 알아서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죄송해요. 업데이트가 아니고 크리에이트입니다. 네. 크리에이트 코드를 할 거고, 어디에 넣을 거냐 하면 콘텐츠에다 넣을 거죠. 베이스 입력을 하고 테이블은 콘텐츠이고요. 이제 앞에 있던 자료를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이름은 전 제목인데 이거 타이틀 넣을 거고, 요약은 GPT가 해주는 결과값 넣을 거고, 상태는 그대로 두고 자막 원본은 여기 있는 서브타이틀 요거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한번 끝나는 건데요. 이제 테스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온지 볼게요. 네,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GPT가 요약을 생성을 하고 있고요. 생성된 게 여기 들어오면 됩니다. 기다려보면 아마 들어올 거예요. 네,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이제 들어왔고, 이제 이 상태를, 네, 이걸 저는 뭐 딥다이브로 딥다이브로 넣고요. 여기에는 딥다이브가 보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태가 is not 해서 딥다이브 그리고 퍼블리시 딥다이브 그리고 상태가 이렇게 하면 네, 상태가 비어 있으면 여기에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딥다이브만 여기에 뜨겠죠. 그리고 이제 액션을 추가를 할 건데, 액션이 뭐냐면 이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콘텐츠는 좀 좋다 싶으니까 이것 가지고 한번 초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요약을 가지고 아니면 이 자막 원본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게끔 자동화를 걸어 볼 겁니다. 뭐를 추가할 거냐면 자동화 액션 하나 추가할 겁니다. 액션 여기 자동화 뭐 액션이라고 할게요. 액션은 뭐를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네, 딥다이브에 있었었는데, 네, 액션에서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자동화가 돌아가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액션 탭을 가서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꿀게요. 이거는 뭘로 바꿀 거냐면, 여기 아이디 오토 넘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식별하기 좋게 아이디라는 걸 만들 거고, 자동으로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숫자로 구분하면 되게 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트에 이거 두 개 일단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네, 그리고 액션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이름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싱글 라인 텍스트 이름 탭을 하나 넣을 거고, 여기 웹북 주소를 하나 넣을 겁니다. 웹북 이것도 싱글 라인인데 URL로 할게요. URL 넣을 거라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름은 뭐냐면 기사 작성. 전 기사 작성이란 이름의 하나의 액션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올 건데 link to another record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액션이란 탭이 있죠. 액션을 누르면 이걸 일단 끌 거고요. 하나만 갖고 올 거라서 끌 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뭐를 추가로 갖고 올 거냐 이렇게 뜨는데, 이 중에서 웹북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름, 웹북 이 둘 다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 액션 탭에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연결해서 가져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웹북 주소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서 일단 웹북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 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요. 웹훅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웹훅 이렇게 추가를 해서 커스텀 웹훅 이거 추가를 할 건데요. 이거는 뭐 테스트, 콘텐츠 작성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웹훅은 이제 메이크에서 자료를 받기 위한 주소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임시 주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주소를 이 버튼 누르시면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복사를 하시고 어디에 넣을 거냐면 여기다 넣을 겁니다. 여기다 넣을 거고요. 이 콘텐츠는 앞에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이건 없어도 될 건데 일단 나중에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액션이 들어가 있는데 액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기사 작성이라는 이 자료가 여기로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옆에 이름과 웹훅 이렇게 따라서 오죠.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를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동화를 넣으려면 이쪽 콘텐트라는 테이블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런 테이블 거의 자료를 갖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숫자 1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기사 작성 이걸로 프라이머리 필드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기사 작성함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션 기사 작성이 들어갔을 때 이 웹훅이랑 소통을 해서 메이크로 정보를 보내라 라고 보내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레코드 아이디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필터링 할 때 쓸 거거든요. 그래서 레코드 아이디 1번 이걸 갖고 와야 되고요. 이제 오토메이션을 추가를 할 겁니다. 오토메이션은 에어테이블 내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소를 입력하면 주고받거나 그 테이블 내에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리거를 입력을 할 건데 언제 할 거냐 했을 때 여기 레코드가 매칭이 되었을 때를 트리거로 넣을 거예요. 어떤 레코드가 매칭이 되었을 때를 할 거냐 하면 이 콘텐츠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 액션이 정확하게 같을 때 이 기사 작성, 그러니까 이 기사 작성이라는 액션이 저희가 선택이 되었을 때 이 트리거가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코드를 하나 테스트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스텝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라고 뜨죠. 그럼 트리거가 제대로 작동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액션을 뭘로 할 거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입력을 할 건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언어라서 보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코드 적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 네, 요거를 넣을 겁니다. 저는 서머라이즈, 라이트 블로그 요거를 넣을 건데 이 액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선언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데이터는 그냥 임의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input config 이 함수를 쓸 건데요.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wait는 이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의미이고요. fetch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데이터는 웹훅 URL을 하나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코드 ID를 갖고 올 거고, 그리고 레코드 ID 말고 이 액션 ID 이것도 하나 갖고 올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올 건데 지금은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인풋 변수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인풋 변수를 추가할 건데 일단 웹훅 URL부터 갖고 올게요. 웹훅 이름을 웹훅 URL이라고 하고 밸류는 저희가 미리 넣어놨던 여기에 보시면 웹훅 네, 웹훅 있죠? 네, 웹훅 주소 요겁니다. 요거의 밸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밸류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변수가 추가가 되면 여기에도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레코드 아이디가 있죠. 이제 레코드 아이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밸류는 여기는 레코드 아이고 네 여기 레코드 아이디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네 에어테이블 레코드 아이디 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액션 아이디를 넣을 겁니다. 액션 아이디로 나중에 필터링을 걸 거라서 액션 아이디 추가를 할 거고요.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ID, value.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되었을 때 어떻게 정보가 넘어오냐면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정보가 이렇게 넘어왔죠? 이렇게 두 가지 정보. 그래서 이 정보가 넘어오면 이것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어서는 뭐라 할 거냐면 저희 레코드 아이디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에어테이블에서 그 해당 레코드를 갖고 올 수 있겠죠. 스케일러 레코드를 할 거고 레코드 어떤 레코드를 갖고 올 거냐 하면 우리가 미리 아까 딥다이브로 넣었었던 그 정보를 갖고 오면 되겠죠. 네, 테이블은 콘텐트 안에 있을 것이고 레코드 아이디는 네,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갖고 올 거냐 하면 저희는 전부 다 아마 갖고 오게끔 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다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갖고 와졌습니다. 이제 뭐 이름, 요약, 자막 원본 이렇게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요약을 뭐 쓰거나 자막 원본을 쓰거나 이것을 가지고 네, 자료를 만들면 되는데 두 번째 그 글 쓰게끔 만드는 거는 요 클로드를 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로드 토큰은 4096 최대 토큰이고요. 유저로 해서 이제 콘텐츠를 추가할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저는 앞에 넣었었던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일단 요건 그대로 넣고 자막 원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원본 넣을 건데 여기다가 추가 모듈을 추가해서 에어테이블에 아까 전에 저희가 미리 입력을 해놨었던 프롬프트 요거 갖고 올 겁니다. 자동 이거 막 블로그 쓰는 걸 거예요. 네, 기사 상세 요약이네요. 전 숏폼 생성 프롬프트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숏폼 생성 프롬프트는 여기는 갖고 오겠습니다. 요거 프롬프트 네, 요거 그대로 넣을 거고 요것도 그러면 이 프롬프트 갖고 오면 되겠죠? 이 레코드를 여기다 추가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넣을 거고요. 프롬프트에 요 주소 이제 넣으면 얘가 돌아가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 이런 게 들어오겠죠?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을 겁니다. 다시 클로드로 열어서 자막 원본은 요거고 이 프롬프트는 요거. 그러면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스레드 5개를 쓰라라는 프롬프트이고요. 자막 원본을 이렇게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클로드가 만들어질 거고 이제 클로드가 쓴 이 기사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업데이터 리코드를 할 거고요. 어떤 걸 업데이트를 할 거냐 하면 동일한 것을 하겠죠. 앞에 웹훅에서 받아온 그 레코드를 그대로 넣을 겁니다. 웹북에서 받아온 레코드 그대로 넣을 거고 나머지 것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콘텐츠를 추가를 해야겠네요. 네, 테이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콘텐츠 아웃풋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하나 추가할게요. 결과물이라고 하고 롱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옮겨 놓을 거고요. 요약은 하이드를 할게요. 그럼 이 결과물에다가 클로드가 써준 거를 넣으면 되겠죠.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 추가한 그런 컬럼이 보일 거고요. 네, 이름 그대로 하지만 결과물은 여기 클로드가 넣어준 거 요걸 할 거고 그리고 액션은 아니고 그 상태를 변경해 줄 겁니다. 상태를 지금 이거밖에 없네. 퍼블리시 말고 일단 퍼블리시로 아니야 상태를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 리뷰란 상태 추가할 거고 추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뷰를 가운데 넣고요. 다시 네, 완료가 되면 상태를 리뷰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쓰여질 건데 스레드 작성 수정을 하고 일단 저장을 하고요. 여기 런을 돌려놓고 다시 아까 전에 그 자동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작성 이 자동화 걸려 있으니까 여기 액션에 기사 작성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동화가 돌아갈 건데 여기에 정보가 넘어온지 보겠습니다. 네, 넘어왔죠. 레코드도 가져왔고, 그리고 이건 프롬프트 레코드를 갖고 온 것이고요. 업데이트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네네, 저희가 리뷰를 추가를 했죠. 이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뷰를 추가를 해서 리뷰를 추가를 하고, 여기 상태는 리뷰인 경우를 보이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보려면 이걸 엑스트라 톨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물 이렇게 5개가 나왔습니다. 좀 더 크게 볼게요. 지금 콘텐츠 5개를 써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만 써줬네요. 잠시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5개 써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써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단 올라오긴 했으니까 네, 이제 결과물이 일단 들어왔고요. 이것 가지고 이제 발행까지 가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행을 하려면 결국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액션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발행 이거를 추가를 하고 뭐 F글 새로운 걸 넣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네, 이걸 뭐 발행을 누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발행 버튼을 좀 다르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 필요 없고 여기서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건데 발행 예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튼을 추가할 거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스크립트가 또 실행이 되게끔 그걸 할 겁니다. 버튼 URL로 할 거고 URL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러너 스크립트 해서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러너 스크립트를 키면 이렇게 우측에 익스텐션을 추가하라는 게 뜨거든요. 그래서 add on extension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스크립트를 하나 넣을 겁니다. 스크립팅이라고 되어 있는 에어테이블 공식 익스텐션이 있어요. 이걸 추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 버튼이 눌러지면 여기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갖고 올 액션은 요겁니다. 요 코드 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테이블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테이블은 뭐냐면 이 콘텐트라고 되어 있는 전체 테이블 갖고 오는 겁니다. 저는 아마 C가 소문자였던 것 같아요. C로 바꾸고 이거 레코드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코드 아이디를 갖고 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 뭐 아웃풋 밸류 우리가 결과물이라는 탭에 있었잖아요. 이거 결과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결과물 요거를 갖고 오고요. 이 웹훅 주소를 새로운 거 갖고 올 건데 이거는 새로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것까지 읽으면 뭐냐면 밑에 건 똑같죠. 그 URL 웹훅 URL에다가 이 레코드 아이디와 이 아웃풋 요거를 넣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웃풋은 이제 결과물이라는 이 탭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웹훅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새 시나리오를 하나 열 거고요. 새로운 웹훅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웹훅을 추가를 하고 여기는 발행 예약 테스트로 할게요. 이거 테스트는 제가 실제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 넣는 거고 여러분이 하실 때는 실제 이름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구분하기 쉬우실 거예요. 세이브를 하고 이제 웹북 주소가 생성이 되면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한 것을 여기 웹북 주소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런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죠. 이 컨텐트라는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문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런 돌려보고 리코드는 요거 예시로 넣으면 이제 데이터 전송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성공인 겁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 갔냐? 네, 발행 예약 이게 사라졌죠? 네, 버튼 여기서 run 스크립트를 하는데 어떤 스크립트를 할 거냐? 대시보드 1이고요. 스크립팅입니다. 이 대시보드 1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버튼 누르면 이제 발행 예약 버튼이 생겼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웹훅이 실행이 되는 거니까 웹훅을 한번 또 볼게요. 이걸 OK를 누르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런을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전송 시도 완료됐다라는 콘솔 메시지가 떴고요. 다시 갔을 때 이게 떴죠? 그러면 이제 아웃풋과 함께 이게 왔습니다. 레코드 아이디와 아웃풋 이 두 개가 왔죠. 그럼 이걸 그대로 이제 내가 원하는 매체에다가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업로드를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바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약 발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은 버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버퍼라는 툴은 SNS에 게시글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저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버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퍼는 이렇게 가입을 하고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링크드인이든 이런 채널들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채널들을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연결은 아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연결을 하고 나면 이렇게 예약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스레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스레드 예약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스레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연결하고 나면 이런 페이지가 뜨거든요. 그리고 이 버퍼는 미리 이런 스케줄 할 수 있는 포스트에 약간 예약 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를 하면 이 시간대 예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세팅하는 방법은 세팅 들어가시고 포스팅 스케줄 가시면 이게 전부 다 저는 일주일에 14개를 업로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구멍을 뚫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웬즈데이에 3시 56분 할 거다, 에브리데이 할 거다. 그러면 추가를 하면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추가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추가를 해 놓고 그 예약된 그 큐에다가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시 일로 돌아가서 버퍼로 할 건데 이제 create a status update 이걸 할 겁니다. 버퍼도 지금 전 연결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 연결 안 돼 있으실 거예요. 버퍼 연결도 그냥 다음 누르면 자동으로 됩니다. add 누르시고 세이브 누르고 버퍼 로그인 하는 거를 연결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미리 이제 3가지 계정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링크드인 스레드 이 2가지 예약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텍스트에는 여기 아웃풋 이걸 넣으면 되겠죠. 요게 아마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퍼블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바로 업로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아까 그 중간에 있었던 큐에다가 대기열에다 올릴 거냐를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마지막 대기열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 런을 해놓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예약도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버퍼로 가서 보면 이렇게 2가지 여기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지우겠습니다. 버퍼는 되게 관대하게 무료 플랜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은 3개를 추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약은 최대 10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10개씩만 차고 내가 많이 뭔가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은 무료 플랜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더 헤비하게 쓰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유료 플랜을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퍼를 올리는 방법 외에도 링크드인은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은 그냥 버퍼 쓰지 않고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계정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포 비즈니스에 가면 크리에이트 뭐 포토나 릴스를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이시라고 한다면 사실 버퍼를 쓸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예약을 거는 게 조금 편하다는 것 때문에 저는 버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까지 걸어놨고요. 발행 예약 이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오늘 하면 이제 계속 돌아가게끔 되는 거겠죠. 그리고 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 발행 끝나고 나면 발행됐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또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발행 완료, 뭐 퍼블리시드 요것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도 하나 퍼블리시드가 있군요. 퍼블리시드로 바꿔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하나 걸게요. 이 레코드 값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겠죠? 요 계정이고 테이블 앤 콘텐트 레코드 아이디는 여기 레코드 아이디 그대로고요. 상태를 변경할 겁니다. 맵을 꺼주시고 퍼블리시드 이걸로 바꾸면 이제 한 번 더 걸어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퍼블리시드로 바꿔진 거겠죠? 네, 이거 다시 필터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상태가 퍼블리시드인 거 보기.
그럼 이게 퍼블리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일단 이거 지워야. 이렇게 콘텐츠 수집부터 발행까지 모두 한번 다뤄봤는데요.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여기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은 추가해놓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액션도 여러 개를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점점 여기 정리를 하면서 추가를 하는 중이고, 레퍼런스 채널도 여기서, 그리고 제가 미팅 내용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관리하실 수 있으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속도나 그런 퀄리티 같은 것도 확실하게 증가하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멤버십 게시판에 오시면 제가 만들어둔 에어테이블 템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메이크 시나리오 같은 것들 다 올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멤버십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